집합의 표현 방법이 조건제시법이랑 원소나열법이 있다 그랬지. 근데 원소나열법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이 중요한데 조건제시법은 이 앞쪽 부분이 원소의 모양이에요. 괜찮아? 그리고 이 뒤쪽 부분이 원소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합 A는 제쳐두고 기억부터 한번 보자. 자, 기억은 X가 절대값 X가 2보다 작은 그리고 X는 정수래. 그럼 얘를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아. 요 절대값 부등식 동민아 어떻게 풀어? 제곱. 아니에요. 아직도 요거를 모르나? 절대값 X가 2보다 작으면 어떻게 풀려? 2 마이너스 2 사이. 절대값 X가 2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것도 모르면 이제 X 안 부호를 나눠서 풀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요, 쌤? 요거 볼자야. X가 0보다 크면 X가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X가 0보다 크면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위는 요거고 둘 중에 하나 등호를 넣어주자.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0, 7 할게. 요 아래 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언제?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여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 뭐 겹친다든지 간섭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인 거니까 합쳐서 이 모양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데 너희들도 알겠지만 절대값이 이렇게 범위를 나누는 게 그러니까 요걸 이게 절대값이 딱 한 개만 있을 때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귀찮다고. 그래서 요 두 개는 좀 외우자 이거야. 그리고 얘들아 결국 이게 범위가 모이냐 벌어지냐 이 차이거든. 근데 잘 봐. 동민이가 요걸 보고 아 이거 벌어지나 모이나 해서 모아봤어 이렇게.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0 같은 거 여기에 넣어봐. 참이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닌 거지. 수학은 좋은 점이 이거야. 내가 답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볼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모이냐, 모였나 안 모였나 해서 헷갈리면 써본 다음에 거기 있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봐. 그래서 맞으면 그 범위가 맞는 거고 아니면 다른 거야. 괜찮아?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래니까 마이너스 1, 0, 1 요 세 원소밖에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죠. 됐어? 그러면 웨이어스 말하는 집합 A랑 동일하네. 괜찮아? 자, 니은도 한번 보자. x바 x는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이것도 맨 부등식, 2차 부등식. 얘는 절대값 부등식 문제지. 이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돼. 우리가 2차 부등식 보통 어떻게 푸나? 이거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주죠. 이것도 결국 니네가 헷갈리는 게 모이냐 벌어지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모이는 범위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아? 이것도 헷갈리면 0 여기에 넣으면 참이야 버짓이야. 참이잖아. 아씨 뭐였나? 벌어졌을 때 벌어진 범위 숫자 넣어보면 안 되면 버짓인 거고 이렇게 찾으면 되죠. 좀 헷갈리면. 자 그래서 역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 똑같다는 거 알 수 있겠네. 디귿은 x바 x제곱 빼기 1은 0. 자, 요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가 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방정식의 해집합이야 얘들아. 괜찮니? 네. 이거는 부등식의 정수해 집합. 이것도 절대값 부등식의 정수해 집합이 돼주는 거지.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인 거야.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요거 두 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요게 식만 덜렁 써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얘를 만족시켜주는 x가 원소다 이런 얘기야. 했어? 자 결국 조건제시법이 얘들아 문제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네, 뭔가 해석해야 되니까. 여기 원소 모양도 점점 복잡해집니다. 순서쌍이 된다든지 도형식이 된다든지 이러면서 짜증나게 만들 수 있어 충분히. 자, 개념 32, 33.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선생님이 집합을 하나 만들어 봤어. 유라, 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는 것 같아? n개 있다. 요 원소의 개수가 n개 있을 때 이걸 A집합이라고 해볼게. NA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N 이렇게 해주면 돼. 개수. 그리고 부분집합 개수는 동민아 몇 개지? 까먹었어? n 플러스 1개. 2의 n제곱개가 된다는 거야. 부분집합. 2의 원소의 개수 제곱개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부분집합 개수.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지금 경우의 수 기본을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설명도 좀 해볼게.
맨 똑같이 해줬던 것 같네. 유라, 나시 좋아해? 헬창 나시? 여기 파인 거? 소영이 좋아해 헬창 나시? 왜? 왜 싫어해 소영아? 선생님 티셔츠가 대칭이 안 맞아요. 티셔츠 아닌데? 런닝인데 늘어났어. 런닝이 대칭이 안 맞아요. 늘어났다니까? 왜 대칭이 안 맞아요? 늘어난다고 이씨. 늘어났는데 대칭이 맞으면 그게 이상한 건 아니야. 아, 늘어나면 대칭 안 맞아요. 원래 대칭이었는데 늘어나면 대칭이 안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상의가 2벌 있고 하의가 3벌 있어. 왜? 이거 나 슈퍼맨 팬티치야? 저거 팬티에 끈 달아줘야 되지 않나요? 뭔 끈? 벨트? 아니 자, 유라, 네가 이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스타일 개수가 몇 개야?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얘. 이건 좀 심각해. 공연 음란죄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 6개. 그래서 2 곱하기 3 이렇게 세는 거야 경우의 수. 이거를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그러면 이게 이 얘기라고. 집합을 세로로 좀 써볼게요.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는데 부분 집합에는 이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2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3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들어가는 경우를 동그라미, 안 들어가는 경우를 X라고 했을 때 이 둘 중 하나다라는 거지.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라 이해돼? 그러면 이 동그라미 X들 조합이 몇 개 생기냐 이 얘기인 거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동그라미, 여기선 X, 여기선 X 이렇게 선택하면 무슨 부분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야? 1만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을 얘기한다 이 얘기야. 이렇게 내가 카운팅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경우의 수 2개니까 2, 여기도 2, 여기도 2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8개가 부분집합 개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이 카운팅 방법이 뭔지 알겠어? 괜찮니? 괜찮아? 이것만 이해하면 얘들아 여기서 하는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밖에 없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일단 이 1, 2, 3을 이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에 부분집합을 써볼게. 부분집합은 원소를 떼와서 중괄호를 치는 거. 이게 부분집합들이야. 일단 원소 1개짜리 이렇게 있고 2개짜리 그 다음에 3개짜리 그리고 좀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 약속인데 모든 집합에 부분집합에 공집합이 있다라는 집합 기본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공집합은 어떤 집합에도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그러면 수영아,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모든 집합이라겠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공집합이 이게 돼 있으면 그냥 맞다고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단 여기가 집합이어야지. 아 선생님이 이거 맞다 그랬어. 근데 여기가 숫자 1이야.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아 1이 집합이 아니니까. 이렇게 8개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특별한 이름을 부르는데 얘네들
얘네들 이름을 뭐라 그래? 진하면. 그렇지. 진부분집합. 갑자기 진라면 먹고 싶다. 저 저녁에 진라면 먹었어요. 보라색? 요새 보라색 나왔던데. 맛있냐? 맛있어. 보라색이? 애매하게 매운맛이에요. 근데 보라색이 괜찮긴 한데 색깔이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진순이랑 빨간색 섞어서 보라색 만든 거 아니야? 무슨 색을 했으면 나왔을까? 노란색? 이 보라색은 음식에는 잘 안 맞는 색깔인 거야. 그렇지 않냐? 된장찌개가 보라색이야. 내가 봤을 때 음식에 보라색이 들어갔는데 괜찮은 거는 블루베리 이런 거밖에 없어. 블루베리 케이크. 디저트. 뭐 어쨌든 그건 뭐 진라면 사장이 알아서 하겠고요. 우리 알바. 얘네들을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얘는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조금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이름을 불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부분집합이라는 이름의 명칭도 좀 잘 생각해 보자. 동민아, 진부분집합을 구해라. 얘의 진부분집합을 구해라. 그럼 뭐 구해야 돼? 부분집합. 요거 다 구해야지 뭐. 얘 빼고 다 써야지 진부분집합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질문은 어때, 유라? 얘는 얘 진부분집합이야? 그럼 진부분집합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얘도 얘의 진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하나가 전부 진부분집합이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문제에서 진부분집합을 구하라고 써있다고 해봐. 얘 하나 썼어. 진부분집합이니까. 어때? 또 진부분집합 구하라 그러면 요 하나 쓸 거야? 다 쓰고 싶어? 왜 구체적으로 안 얘기했잖아 사실은. 진부분집합 전부 써가 아니라 진부분집합 구하라. 근데 여기서 진부분집합을 구하라는 얘기가 얘들아 일부를 구해도 된다라는 얘기라면 뭐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되고 뭐 얘네 셋 해도 되고 이러니까 너무 애매하잖아. 어쨌든 얘네 각각을 전부 진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진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얘네들 다 쓰면 된다. 알겠어? 진부분집합도 되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괜찮니?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상황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보자 얘들아. 이 부분집합 중에서 1이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1이 포함된 부분집합.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부분집합을 개수를 센 방식이 5x로 해가지고 센 거잖아. 근데 1은 포함돼야 된대잖아. 그럼 여기서 이미 선택을 한 거잖아. 포함 이렇게.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진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2 곱하기 2만 해주면 된다 이 얘기야.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4개 1 포함되는 거 4개 맞는지 볼까? 하나 둘 셋 넷 맞잖아. 괜찮아요? 근데 1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도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더 이상 경우의 수는 1인 거지 여기서는. 그러면 1이 포함되지 않는 것도 어떻게 세면 된다? 2 곱하기 2로 세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볼까? 하나 둘 셋 넷 맞잖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넓혀가지고 1은 포함되고 2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개. 이렇게 세주면 된다. 그러니까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경우의 수를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계산을 해주면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율? 자, 그래서 조금 뭐 이 개념 부분에서 니네가 조금 어려울 만한 문제가 62, 63, 64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그 부엉이가 A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64번으로 한번 해석해보자. A에는 마이너스 3이랑 3이 들어가고 B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이렇게 된다고 해봐. 자, 그러면 이것도 꽤 잘 나오는 표현들인데 봐봐. X라는 집합은 A가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어.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이랑 3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반드시 들어가야죠. 얘가 부분집합이니까. 그치? 요 표식이 부등호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야, 얘들아.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치? 터져 있는 쪽이 더 큰 거잖아, 지금. 그러면 X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X는 지금 마이너스 3이랑 3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이 세 개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괜찮아, 재윤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빼고 얘네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8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세면 된다는 거. 알겠어? 그리고 이 부분집합 개수 세는 거에 가장 응용 문제가 어떤 거가 나오는지 알려줄게. 선생님보다 윗세대들은 이것까지 공식으로 배웠었는데 우리 세대도 선생님 세대도 이건 약간 격간으로 배우긴 했어. 자,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 그러니까 1, 2, 3, 1, 2, 1, 3, 2, 3, 1, 2, 3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 알겠어? 이거는 뭐 다 구해서 선생님 구하겠습니다 이래도 되지만 좀 원소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왜 선생님 부분집합 개수 세는 문제예요? 그거 왜 응용이에요? 그것도 한번 보자. 일단 1이 들어가는 부분집합 개수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그치? 1이 들어가는 부분집합 개수 2 곱하기 2니까 4개. 그럼 1이 총 4개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는 부분집합 개수 총 몇 개 있어? 2도 4개 있잖아. 3이 들어가는 부분집합 개수도 4개 있지. 이게 답일 거 아니야. 모든 부분집합의 답.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세대 때도 안 가르쳐줬던 이거 공식 한번 생각해보자. 예로 이 A n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A 집합의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재윤아 구할 수 있겠어? 숫자는 괜찮은데 문자는 너무 어려워.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봐, 얘들아. 지금 집합의 모든 원소를 더했지. 얘네들 들어갈 테니까. 근데 얘네들이 몇 개 들어간다는 거야? 네. 얘가 2의 제곱개. 왜 2의 제곱개야? 걔 들어가는 거 하나 빼고 나머지 원소로 셌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 그러면 이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은 일단 이거 다 들어갈 거고
여기에 뭐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2에 n-1제곱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여기서 A1 들어가는 부분집합 개수가 2의 n-1제곱기잖아. 이해돼, 재윤이? 또 잠깐 딴 생각했어? 이해돼? 진짜로? 근데 뭐 되면 되고 반면 받는 거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괜찮아? 자, 그다음에 95페이지 25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거는 경우의 수랑 좀 관련 있는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부분집합 개수는 95페이지 25번. 자, 95페이지 25번 방금 전 여기서 푼 문제랑 완벽히 똑같네요.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아, 너무 쉽다. 못 풀면 좀 그런가? 왜? 우리 자가 왜 이렇게 더럽노? 왜? 수업 좀 열심히 들을 걸 그랬어? 그랬어? 어? 몇 번이야? 왜 옛날엔 이랬어? 좀 줘라 이씨. 난 5개. 네? 3개만 드릴게요. 나는데 괜찮아. 2개만. 유라 뭐 몇 번이야? 윤아가 몇 번? 얘들아, 이거 설명 듣고 25번 풀었을 때 헷갈리는 사람이 있었어? 없지. 수학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얘들아. 이건가?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건가야? 수학이 좋은 이유가 그건데 왜 수학을 이건가로 풀어? 야, 솔직히 국어랑 영어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거 많잖아.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따지는 게 결국 그거라고. 저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거 배제해야 되냐 이거야. 그게 주 질문이야, 국어랑 영어에서. 그리고 얘들아, 수능 국어랑 영어에서 그거에 배제되는 이유는 반드시 본문에 있어야 돼. 본문에 없으면 그건 틀린 문제야, 무조건. 그래서 사실 국어랑 영어도 약간 좀 수능 국어 영어는 너무 근거주의라서 약간 자연계열 애들한테도 좀 유리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 이게 뭐 느낌이나 이런 걸로 푸는 게 한 개도 없어. 무조건 근거가 있어야 돼. 없으면 내가 봤을 때 빠꾸거든. 나중에 학생들이 막 이 문제 잘못됐다 막 이러고. 그 저자의 그 의도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 본문에 의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 데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9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91, 13. 자, 97페이지 9번. 자, 역시 조건 제시법 해석 문제야.
자, 얘가 공집합이 되어야 된대. 자, 일단 8의 양의 배수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유라, 양의 배수가 무슨 말이야? 8의 양의 배수 뭐 있어? 8, 16, 24? 맞아요. 근데 왜 양의 배수라는 말을 붙였을까? 음의 배수도 있어서. 맞아, 음의 배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이런 애들이 음의 배수인데 니네 세대는 이걸 안 배웠어. 니네 세대는 음의 배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단어 자체가 잘못돼. 출제자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야. 이 새끼 너희들이 음의 배수를 안 배운 세대라는 거야. 안 배웠어 한 번도. 없어졌어 그냥. 알겠어? 그러니까 뭐 양의 배수가 뭐 특별한 게 있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네가 배운 그 배수야. 이거여야 된대. 얘가 들어가야 된대. 그리고 K가 무슨 정수야? 아, 실수 K야. 자, 그러면 K가 8.0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이단아, 요거를 만족하는 X 8의 배수 있어 없어? 있지? 누구야? 8이잖아. 그럼 얘 공집합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해돼 얘들아? 그럼 뭐여야 돼 K가? 그치? 7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마이너스 7이어도 되지만 제일 큰 실수가 뭐냐는 거잖아. 8. 8.0도트 1은 되니? 8이어야 되는 거지. 왜 안 돼? 일단 8보다 크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8.0도트 8보다 커? 크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0.9도트는 1보다 작아? 조금 1이랑 똑같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봐봐 얘들아, 재미난 거 하자. 유라, 0.9도트가 1이라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럼 인정할 수 없어? 0.9999999 계속되는 애 배웠어?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수직선에 1이라는 점이 찍혀 있으면 0.9도트는 1 위에 찍힌 점이야? 아니지. 1 바로 왼쪽 점이 0.9도트 아니야? 얘? 맞지? 그러면 얘네 둘이 지금 같다는 거잖아. 소연아 배웠지 이거? 둘이 같다는 거. 0. 왜 같은지 몰라? 증명해줘? 분수로 바꾸면 둘 다 분수. 아니 분수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0.999잖아. 얘를 x라고 하면 10x가 9.999잖아요. 빼면 9x가 9니까 x는 1이다 이렇게 배울 거야 니네들은 아마. 근데 0.9도트는 어쨌든 1 바로 왼쪽 점이잖아. 같대잖아. 그러면 이 점은 뭐야? 1.0도트 1이잖아. 맞지? 인정? 그럼 얘네들도 같을 거 아니야. 요 한 칸 차이를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계속 같겠네? 어떻게 생각해 유라? 요 점은 뭐야 유라? 0.9도트 8이잖아. 인정? 맞지? 그럼 요 점은 0.9도트 7이잖아요. 모든 표는 똑같아.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 내용이 당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요? 재밌어? 네. 꿀잼? 꿀잼? 왜? 개떡 같아? 누나나 재밌어? 개떡 같아? 재미없어? 이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아, 고일수와 뭐 이상한 거밖에 없었는데 난 이게 더 좋네 이러면서. 왜? 동민아 네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네. 야, 그러면 우리 이제 틀린 문제도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낼 테니까 맞추시면 빼빼로를 사드리겠습니다. 소영아 콜? 문제 하나 맞추면 제일 먼저 맞춘 사람한테 봐봐. 옛날에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 피타고라스. 이 학파의 짱은 누굴까? 피타고라스. 어떻게 알았어? 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순간적으로 지름이 그리는 거라. 사람. 제논이 놀러와서 제논이라는 사람이 놀러와서 야 너희들 이 문제 풀어봐 라고 냈던 문제. 유명한 문제입니다. 여기 아킬레스라는 애가 있어. 아킬레스가 누군지 아는 사람? 신화 들어봤는데 신화에서 나. 아킬레스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게? 무슨 신화면? 아버지 뭐 하시는? 신입니다. 가 제우스. 제우스구나. 간지나? 아빠 뭐 하시노? 신인데요. 엄마는 사람이야. 반신반인이라 그러지. 영어로는 뭐라 그러게? 데미갓이라 그러고. 저는 반신반인이에요. 깐지? 아킬레스는 겁나 잘 뛰는 걸로 유명한. 그래서 그 니네가 아는 그 유명한 그 폼페이 전쟁이라 그러지? 그 트로이 목마 들어가는 거 있잖아. 거기서 아킬레스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화살을 쏴서 멈추게 했다. 그래서 여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죠. 그 아킬레스. 그리고 여기 평범한 거북이. 인자 거북이 아닌 그냥 거북이. 시합을 해서 달리기. 거북이가 너무 불리하잖아. 거북이를 100m 어드밴티지를 줬어. 너 여기서 출발해. 달리기 시합 시작. 아킬레스가 겁나 빨리 쫓아가겠지 얘들아. 여기까지 쫓아갔어. 그러면 시간이 흘렀으니까 거북이가 조금 앞으로 가겠지. 여기까지 또 쫓아갔어. 그럼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겠지. 또 여기까지 쫓아갔어. 그럼 시간이 조금 더 흘렀으니까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겠지. 이거 무한 반복이지. 그래서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 뭐가 틀렸냐는 거지. 틀리는. 지금 방금 한 얘기와 똑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이게 제논의 패러독스 세 가지 중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 유라, 여기서 너희 집까지 거리를 가는 경로를 따졌을 때 중간 지점이 있지.
네가 그 중간 지점까지 갔어. 그러면 그 중간 지점에서 집 사이에 또 중간 지점이 있지. 네가 또 글로 갔어. 그러면 그 중간 지점의 중간 지점과 집 사이에 또 중간 지점이 있지. 또 거기에 갔어. 그러면 그 중간 지점의 중간 지점의 중간 지점과 집 사이에 또 중간 지점이 있지. 이거 무한 반복이지. 그래서 넌 집에 갈 수 없어. 집에 전화해 엄마한테. Mom, I can't go back home. 이 얘기 영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와. 이 문제를 얘들아 인간이 푸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왜? 쌉소리인데 왜 틀렸냐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 왜 못 따라잡아? 쟤가 얼만큼 갈 때 쟤가 얼만큼 가냐를 정의하지 못했어. 어느 정의하지 순간 않아서. 넘어가는 그 지점. 지점. 어느 순간 넘어가는 지점 뭐. 자, 뭐 생각들 해보시고요. 자, 11번 넘어갈게. 저 지점이 너무 작아지면 한 번만 해도 문제 않을까. 지금 저 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극한. 그렇죠. 저게 극한이야. 뭔지 알겠다. 뭐? 저기 나중에 겁나 작아지면은 이제 아킬레스 걸음걸이도 최소값이 있으니까 그 최소값이 저걸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고 지금 얘가 제논이 얘기한 이 상황에서는 벌어지지가 않잖아. 계속 쪼갰는데 조금은 앞으로 가니까 지금 못 따라잡잖아. 왜 그러냐는 거지. 어디가 잘못됐지? 최소값을 안 정해놓으면 나는 거기 10개 넘고 자, 답은 안 알려드립니다. 골프를 해. 11번. 왜 나는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 답을 모르면? 별로 관심 없지? 어? 그래요. 겁나 유명한 얘기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니네들이 미적분을 열심히 배우면 미적분이 끝날 때쯤 한 번은 놀람을 느끼게 돼 있어. 와, 인간이 진짜 특이하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에 대해서 한 번은 놀랄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놀랄 수 있어요. 그때 아이씨 뭔 소리야 이게 이러시면. 자, 11번. 두 집합에 대해서 A가 B를 부분집합인 걸 만족시키는 10 이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지. K의 개수. 오케이 바리? 요거 구하니까. 자, 보자 얘들아. 집중. 내가 너희 반에도 얘기해 준 것 같긴 하지만 잘 봐 얘들아.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 윤서야, 수능이 뭔 줄 알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능력이야, 수능이. 유라, 수학 능력이 뭔 줄 알아? 수학을 잘하는 능력인가? 무슨 능력이야? 사고력. 어? 사고력. 사고력이 수학이야? 생각. 어?
쓸 수가 있어? 선수. 저 수는 받을 숫자야. 얘들아. 받을 수구나. 오. 그 니네가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야. 수학. 근데 이 전 세대, 선생님도 수능 세대지, 이 전 세대들이 봤던 대입고사 이름은 뭔 줄 알아? 학력고사라는. 학력은 얼마나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야. 너 선거의 4대 법칙이 뭐야? 뭐 평등선거 이런 거 있지. 이거 외우는 거. 근데 우리 세대도, 그러니까 선생님 세대도 니네들이랑 같이 야 이제 지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 찾아보면 된다. 지식은. 그러니까 이 나와 있는 거를 얼마나 분석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걸 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들이 얘들아 긴 거야. 알겠어? 옛날 학력고사 문제라면 어떻게 내는 게 맞냐면 영어는 빵꾸 뚫어놔. 겁나 안 쓰는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볼까 막 이런 거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파이 이런 거. 셰익스피어에서 소유격 요 이런 거 막 들어 네모 쳐놓는 거야. 이게 학력고사야. 이걸 어떻게 알아? 안 외운 새끼가 맞잖아. 그래서 수능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그래서 공식 이름도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수학 능력이 뭔지 알려줄게. 선생님이 수능 세대잖아. 얘들아. 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수영아, 너 보고 뭐 하라는 얘기야? 분석해보라는 거야. K가 10 이하의 자연수래잖아. 10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그럼 얘네 다 들어가나? 다 들어가네. 이게 수학 능력이야 얘들아. 니네는 이걸 잘해야 되는 세대인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수능 문제 긴 거 선생님 저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걸 집어넣어서 뭔 소리지 이거를 분석하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길다고 해서 막 무작정 어렵지 않아 얘들아. 오히려 너희들이 더 못하잖아. 공식 외우는 거. 옛날 세대들 문제집 보면 진짜 공식이 말도 안 되게 많아. 수학은. 아이씨 겁나 외우기 짜증나게 생겼어. 아씨 나 이거 안 외우고 그냥 안 풀고 싶다. 막 이런 공식들이. 너희도 곱셈 공식 10개 나도 10개 배웠잖아. 옛날엔 겁나 많아 곱셈 공식도. 아니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공식 써서 막 풀리는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랑 나는 그런 세대가 아니야 얘들아. 알겠어? 10 들어가니까 얘 들어가네. 9 돼 안 돼? 8은? 7은? 6은? 끝났네. 사실 10 넣어보면 7까지 되는구만. 바로 나오지 뭐. 솔직히 안 넣어봐. 알겠어 이나나? 오케이? 이게 뭐 그렇게 고지능을 필요로 하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 13번. 자 일단 A집합을 해석해보자.
이 부등식의 해집합인데 무슨 해? 정수의 집합이잖아. 그럼 이 부등식 어떻게 풀려? 11에서 마이너스 4까지. 그래서 마4, 마3, 마2, 마1, 0, 1, 2, 11. 됐어? 이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0의 양의 약수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음수는 원소로 같지 않고 10의 양의 약수 뭐 있어? 1, 2, 5, 10은 원소로 같고 음수는 원소로 안 같는데 자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 개수 셀 때 얘네들 경우 다 정해진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 경우 다 정해진 거잖아. 얘는 들어가야 되고 얘는 안 들어가야 된다고 정해졌으니까 음수들 다 안 들어가는 걸로 셌고 1, 2, 5, 10 들어가는 걸로 셌고 그럼 남아있는 애들 뭐 있어? 0. 이 남아있는 애들 개수만 세주면 된다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11까지 몇 개 있어? 16개 있나? 원소? 괜찮아? 16개 중에서 몇 개 뺐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뺐잖아. 그러니까 8개 남아있으니까 2의 8제곱개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아우 선생님 저는 왜 8개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쓰고 지워봐 그러면. 알겠어? 왜 지금 집중력이 살짝 떨어졌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 됐니? 자 그럼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 못한 사람? 저요. 많이 남았어? 저는 딱 87까지 했습니다. 율은? 93까지. 이난이는? 97쪽까지였어? 이쪽이 맞나? 자 그러면 남은 반을 내주면 니네들이 헉헉거리나? 조금 나가보도록 할게요. 어? 괜찮아? 자, 집합의 연산. 이제 함수를 배웠으니까 연산도 대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3이랑 5가 연산을 해서 8이라는 애랑 대응하는 연산. 뭐 생각나? 그치, 이건 플러스 연산인 거지. 괜찮아? 응. 그 다음에 뭐 5랑 3이 연산돼서 2랑 대응하는 연산. 이건 뭐 빼기 연산. 요렇게 원소가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대응하는 연산을 이항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가 그냥 3으로 바뀌는 연산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건 단항연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연산이 아니라 연산은 이런 작용 대응이 일어나는 작용이 있으면 연산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함수의 합성 같은 것도 연산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집합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수가 아니니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라는 연산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세 개는 이항연산들이야. 여집합은 단항연산이고. 그러면 A랑 B가 합집합이 되면 누구랑 대응한다? 집합이랑 역시 대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연산을 했을 때 무슨 집합이 되느냐 그거를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집합의 연산은.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집합이랑 집합이 연산되면 집합이 돼야 돼. 근데 원소만 써. 유라 그러면 부분 점수 몇 점 줄 거야? 5점에서? 3점. 많이 주네. 그럼 율은 이거 부분 점수 3점 줄 거야? 왜? 비슷하죠. 수랑 수가 연산해서 점으로 바뀌었고 점이 8개 있잖아. 이건 안 돼? 부분 점수 없어? 집합이랑 집합에서 연산했는데 원소만 쓰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오답입니다. 차라리 중괄호만 쓰는 게 조금 나아. 얘는 집합을 쓴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는 왜 중괄호만 안 썼는데 답을 안 시켜주냐라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 뭐 거의 다 맞췄잖아요. 아니야. 형식상 집합이 답이 나오게끔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너 이거랑 이거 중에 뭘 더 부분 점수를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얘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그나마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항상 집합을 정확하게 중괄호를 써줘야 되는 거고. 자, 그럼 합집합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설명해? 자, 얘들아 합집합을 설명할 때 원소 나열법은 항상 결과로밖에 못 보여줘. 설명은 못하고 결과밖에 못 보여줘.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건제시법이 좋은 거지. 이 집합의 원소는 A집합의 원소이기도 하고 또는 B집합의 원소이기도 함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수학에서의 또는은 뭐다? 둘 다거나 A만이거나 B만이거나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은 A랑 B의 합집합은 두 개의 집합이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교집합은 X가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 AND는 동시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 여기는 A의 원소고 B의 원소잖아. 동시에. 여기 이 집합을 의미하는 게 교집합 연산이다의 결과값이라는 거야. 괜찮아? 또 차집합은 X가 X는 A의 원소인데 AND B의 원소는 아닌 거.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는 아닌 건 뭐야? 이 집합을 의미한다. 됐어? 그 다음에 여집합은 단항연산이니까 그냥 집합 하나에만 씌워지는 거지. 이렇게 연산 기호가. 그래서 X가 X는 A의 원소가 아닌 X들의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의 개념과 같아져야 되는 거지. 됐니? 이게 설명이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의미한다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100페이지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는 집합의 연산법칙이라고 그랬는데 집합은 연산법칙이 굉장히 많지. 그래서 니네들이 좀 짜증나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집합의 연산법칙뿐만 아니라 연산 3대 법칙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집합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 봐달라는 얘기야. 자, 교환법칙은 이항연산에서 요 순서가 바뀌어도 같으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겠지 얘들아. 교집합도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근데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괜찮아? 이게 집합에서 교환법칙에서 알면 되는데요. 그리고 얘는 단항연산이니까 뭐 교환을 할 수조차 없죠. 할 수 있어. 아, 여집합이 이렇게 오면 교환법칙.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가로를 위치를 바꿔도 성립돼. 좌우가 똑같으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괄호가 연산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곱하기가 돼버리면 결합법칙이 성립 안 하지. 수도. 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도 같은 연산끼리 이어져 있을 때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지만 이렇게 B합집합 C를 먼저 하나 A합집합 B를 먼저 하나 상관없이 결합법칙이 성립하지만 여기 교집합이나 다른 연산이 낑겨 있으면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알겠어? 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아니 왜 이제서야 알았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합집합이거나 교집합이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데 다른 연산이랑 섞여 있으면 안 된다고. 뭐 이건 너무 당연해서 괜찮니?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집합에서 말하는 분배법칙은 이런 내용이에요. 역시 여기가 합집합이고 교집합, 여기가 합집합이고 교집합. 그러니까 여기가 합교가 다를 때 의미가 있는데 요게 요렇게 분배된다 이거지. 괜찮아? 그리고 얘들아 이게 요렇게 가도 분배법칙이지만 요게 요렇게 돼도 분배법칙이야. 이게 묶으니까 결합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분배법칙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해서 이게 이거랑 같으면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지. 이거를 분배를 한다든지 묶는다든지 하는 행동 자체를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성립하면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좌우가 똑같았을 때.
자, 근데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거는 요것만 갖고는 연산을 자유롭게 하긴 좀 힘들지. 드모르간 법칙, 사집합 변환, 뭐 흡수 법칙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산을 좀 연습하면 될 것 같고, 집합의 연산 핵심 또 알려줄게.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되는 거야. 내가 좌변이랑 우변이 같은지 잘 모르겠어. 자, 이것만 알면 돼. 집합 두 개는 그냥 이렇게 겹치게 그리시면 됩니다. 세 개는 이렇게 겹치게 그리면 돼. 네 개는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 개까지 하면 돼. 그리고 이게 궁금할 수도 있어. 아니 선생님, A, B가 서로 쏘여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그려도 되나요? 연산하다 보면 여기가 공집합이 나올 거야. 아, 그럼 서로 쏘구나 하면 되지. 이렇게 그려버리면 고집합이 생기면 에잉씨 이러면서 또 이래야 되니까 이게 또 그지같이 그린 거지. 괜찮아?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 나는 왜 이게 성립하는지 잘 모르겠어. 자, 비합집합 C가 뭐예요? 여기네. 이거랑 A의 교집합. 자, 지금 빨간색이랑 A의 교집합 어디야? 어디만 남아? 여기 잎사귀처럼 요 모양만 남네.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A 교집합 B, A 교집합 C의 합집합 여기 남네. 똑같잖아. 괜찮아? 성립하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확한 풀이 방법 중에 하나야, 얘들아. 됐어? 자, 그래서 숙제는 (104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시간 못다한 숙제들이나 안 한 숙제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 숙제 검사는